오늘 여러분께 필리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하는데요. 한 선교사의 작은 헌신으로 시작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나아가 사회에 보이지 않는 벽까지 허물려는 꿈을 꾸게 된 사람들,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공간, 우리를 지켜줘야 할 안식처가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? 이 절박한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필리핀의 이글루 원천교회가 매일같이 마주하던 현실이었습니다. 필리핀의 우기는 무려 6개월이나 계속되는데요. 그 시간 동안 예배당은 말 그대로 물과의 전쟁터였습니다. 천장에서는 비가 뚝뚝 떨어져서 소중한 악기랑 음향 장비를 계속 망가뜨리고 심지어 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려서 성도들의 발목까지 적실 정도였죠. 상상만 해도 참 막막한데요.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안타깝게도 처음 교회를 지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낡은 지붕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. 근데요, 이 교회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비가 새는 지붕 아래에서 시작된 건 아니에요.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음악,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사명감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? 때는 2016년 필리핀의 한 가난한 마을에 선교사 한 분이 도착합니다. 교회가 단 한 곳도 없는 곳이었죠. 그가 가진 거라고는 바이올린 한 대, 피아노 한 대,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, 딱 그것뿐이었습니다. 음악 소리에 이끌려서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 작은 모임이 어느새 이 지역 최초의 예배 공동체로 자라나게 된 겁니다. 자, 그런데 마음만 있다고 교회가 뚝딱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. 이제부터가 진짜 기적 같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. 이 작은 공동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움들을 딛고 어떻게 첫 번째 보금자리를 마련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렇게 탄생한 첫 번째 교회의 이름이 바로 이글루 은진 교회입니다. 근데 이름은 참 예쁘지만 위치는 강 바로 옆, 정부 소유의 땅, 그러니까 빈민가 한가운데였어요. 드디어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, 이 열악한 환경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했습니다. 이들의 여정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. 처음에는 건물도 없이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. 그러던 어느 날 국제 NGO 단체인 헤비타트가 나타나서 이 지역에 집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. 엄청난 희소식이었죠. 하지만 정부 땅에는 교회를 지을 수 없다는 규정이 거대한 벽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.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을 때 정말 놀랍게도 지역 정부에서 특별 허가를 내준 겁니다. 심지어 전기와 수도까지 연결해주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첫 번째 교회가 마침내 세워지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첫 번째 교회가 기적적으로 세워졌습니다. 그럼 이제 해피엔딩일까요? 아니요, 이건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성공은 공동체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도전을 안겨주게 되죠.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? 두 번째 교회를 만들자, 이 아이디어가 외부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청소년 리더들이 와,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영감을 받아서 스스로 새로운 교회를 꿈꾸기 시작한 겁니다. 이들의 꿈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커졌습니다. 첫 번째 은진교회의 목표가 빈민가 안에서 그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원천교회는 시야를 넓혀서 바로 옆 서민마을로 향했습니다. 빈민가와 서민층, 이 두 공동체 사이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싶었던 거죠. 하지만 그들의 좋은 뜻과는 달리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했습니다. 당시 자료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. 서민층 가정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. 바로 이 좌절의 순간이, 이 막막함이 오히려 더 대단하고 창의적인 비전을 낳는 계기가 됩니다. 자, 이제 문제가 두 개가 된 셈이죠. 하나는 비가 줄줄 새는 진짜 물리적인 지붕. 또 하나는 굳게 닫힌 사람들의 마음의 지붕.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아주 대담하고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나온 해답이 바로 건물을 2층으로 올리는 거였습니다. 근데 이게 단순히 공간만 넓히자는 게 아니었어요. 건물의 구조를 바꿔서 이 지역사회 구조까지 바꾸려는 정말 깊은 뜻이 담긴 시도였죠.
자, 여기서 공동체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. 1층을 예배 공간으로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오시도록 할 것인가, 아니면 1층을 누구나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개방적인 카페로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연결고리로 삼을 것인가. 이건 그냥 건물 설계도가 아니라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정하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던 겁니다. 그럼 왜 하필 카페였을까요? 이게 그냥 커피 팔아서 돈을 벌려는 목적 그 이상이었습니다. 이 카페는요, 빈민가 사람들과 서민층 주민들이 아무런 편견 없이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중립지대가 되고요. 동시에 교회 청년들에게는 소중한 일자리와 경험을 주는 일터가 되고, 나아가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핵심 전략이었던 거죠. 자, 이 모든 멋진 계획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. 바로 돈이죠. 낡은 지붕을 고치고 2층 건물을 올리고 또 카페 시설까지 갖추는데 필요한 총 예산이 약 2천만 원이었습니다. 이 작은 공동체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, 어쩌면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을 금액입니다. 결국 이 이글루 원천교회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과연 건물 하나의 공간이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게 그어진 계층과 편견의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? 이 작은 교회의 담대한 도전이 바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.